유럽에서는 이걸 밭에서 뽑아버립니다. 우리는 그걸 김밥에 넣습니다. 같은 뿌리를 두고 두 대륙이 정반대로 갈렸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우엉입니다. 그런데 우엉의 진짜 일하기는 뿌리가 아니라 씨앗 쪽에 숨어 있습니다. 옛 의서는 우엉씨를 서점자라고 적어놨어요. 쥐서 붙을 점. 쥐가 달라붙어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름이 좀 험하죠. 그런데 이 이름이 1941년 스위스에서 그대로 증명됩니다. 거기서부터 가볼게요. 1941년 가을 스위스에서 시작합니다. 전기기술자 한 사람이 사냥개를 데리고 산에 올랐어요. 개가 토끼를 쫓아 덤불 속으로 뛰어들었고 사람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나오고 보니 바짓단이 엉망으로 뒤덮였어요. 동글동글한 씨앗이 온통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털어도 안 떨어지고 손으로 하나씩 떼내야 했습니다. 바지에서 떼낸 게 몇 개가 아니었어요. 개 털에도 잔뜩 박혀 있어서 그것까지 곤란했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툴툴대고 끝나죠. 저 같으면 털고 잊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달랐어요. 떼는 씨앗을 주머니에 챙겨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확대경 밑에 올려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안 떨어지는지 궁금했거든요. 확대경 아래 보인 건 뾰족한 가시가 아니었습니다. 끝이 안쪽으로 동그랗게 말린 갈고리였어요. 그게 수백 개, 옷의 실오라기 하나하나에 걸리도록 생겼더라는 거죠. 이 사람 이름이 조르즈 드 메스트랄입니다. 한쪽에는 갈고리를, 다른 쪽에는 실고리를 만들어 마주 붙였어요. 벨크로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찍찍이라고 부르는 그것이요. 이름까지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벨벳을 뜻하는 벨루르, 갈고리를 뜻하는 크로셰, 둘을 붙여서 벨크로.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붙게 만드는 건 오히려 쉬웠는데 뗄 때 잘 떨어지면서도 평소엔 안 풀리는 세기를 맞추는 게 어려웠습니다. 나일론으로 답을 찾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스위스 특허는 1954년에야 나왔습니다. 그 덤불이 바로 우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세기의 새로운 발견이었을까요? 확대경이 나오기 한참 전에 우리 옛 의서는 그 씨앗을 이미 서점저라 적어두었습니다. 갈고리를 들여다보기 수백 년 전에 이름 안에 답을 이미 적어두었던 셈이죠. 씨앗 이름 하나가 이 정도인데 나머지 이름들이 그냥 붙었을 리 없죠. 우엉은 이름을 넷이나 가졌습니다. 첫째가 우방입니다. 소우의 우엉방. 소가 우엉잎을 유난히 잘 먹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우리말 우엉도 여기서 왔을 걸로 봅니다. 조선에서는 우엉이라 불렸고 동의보감도 한글로 우엉이라 적었습니다. 둘째가 악실, 나뿔악의 열매 실을 씁니다. 실을 감싼 껍데기에 가시가 워낙 많아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만져본 사람만 지을 수 있는 이름이죠. 옷에 붙여본 적 없는 사람은 절대 못 짓습니다. 셋째가 아까 나온 서점자, 넷째가 대력자입니다. 씨 하나에 이름이 셋이나 붙었어요. 그만큼 오래 손으로 만져봤다는 얘기죠. 문헌에도 오래 남았어요. 당나라 식료본초는 우엉 뿌리를 포로 만들어 먹으면 아주 좋다고 적었고 본초 강목은 아주 큰 뿌리도 있어서 나물로 해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했어요. 우리 향약 채취원령도 우엉 항목을 따로 뒀고요. 캐는 달까지 못 박아뒀어요.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썰어두면 금방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상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공기와 만나 색이 도는 겁니다. 사과를 깎아두면 색이 도는 것과 똑같이 움직입니다. 색이 돈다는 건 그 성분이 살아있다는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성분이 뿌리에 그렇게 실린다면 그 뿌리를 키운 땅이 궁금해지죠. 우엉은 땅을 지독하게 가립니다. 우엉 뿌리는 60cm에서 80cm까지 곧게 내려갑니다. 땅이 깊고 거름이 넉넉하면 150cm까지도 갑니다. 사람 키만한 뿌리가 땅속에 곧게 서 있는 거죠. 그러니 밭을 최소 50cm는 갈아엎어야 합니다. 흙 속에 돌이 하나 걸리면 뿌리가 거기서 꺾이고 갈라집니다. 그러면 상품이 안 돼요. 우엉밭이 물 빠지는 모래땅, 그 중에서도 강가에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003년 연구가 하나 있어요. 경북 안동 낙동강변 사질토에 영남 지역 재래종 우엉을 심어 특성을 살폈어요. 4월 11일에 씨를 뿌려 9월 만에 캤어요. 뿌리 길이가 62에서 77cm로 나왔습니다. 같은 영남 안에서도 고을마다 다르게 나왔어요. 겹뿌리 수가 고령계통은 5.5개, 성주계통은 0.3개, 탄닌 함량은 청도계통이 100g에 14.2mg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땅이 다르면 뿌리가 다르게 나옵니다. 게다가 우엉은 연작을 못해요. 작년에 우엉을 심은 밭에 올해 또 심으면 재미를 못 봅니다. 밭을 돌려가며 써야 한다는 얘기죠. 깊은 모래 땅에 돌은 써야 하고 해마다 자리도 옮겨야 합니다.
조건을 이만큼 따지니 전국 재배 면적이 310헥타리에 그칩니다. 우엉은 밥상에 흔하게 오르는데 정작 밭은 귀합니다. 우엉은 10월에서 11월에 캡니다. 그 무렵 경북 내륙은 단풍이 같이 옵니다. 안동에 가시면 밤에 월영교를 걸어보세요. 다리 한가운데 정자에 불이 들어오면 강무리에 똑같은 정자가 한 채 더 생깁니다. 낮에는 도산서원 쪽이 한적하고요. 청도로 내려가면 운문사를 만납니다. 절보다 절로 들어가는 솔습길이 더 유명해요. 흙길을 한참 걸어 들어가는 동안 소리가 하나씩 줄어듭니다. 고령에는 대가야 고분군이 있죠. 산등성이를 따라 무덤이 줄지어 얹혀 있고 몇 해 전 세계유산에 올랐어요. 세 고장 다 아까 재래종 이름에 남은 그 고을이죠. 우엉캐는 밭이 나서 단풍 보고 오는 길 딱 이맘때 열립니다. 장에서 흙 묻은 우엉 한 단 사서 트렁크에 싣고 오면 그 주 저녁상이 며칠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뿌리를 왜 그렇게까지 애써서 캐낼까요? 사람 몸 안에서 맡은 몫이 있으니 그 고생을 하는 거겠죠.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의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 재본 시험이 있습니다. 우엉의 당질은 대부분 이눌린이 차지합니다. 이눌린은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우리 소화 요소로는 거의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이로 빨리 바뀌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가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장 속 유익균이 늘면 그 다음 일은 알아서 이어집니다. 우엉 100g에 식이섬유가 4.1g 들어있어요. 50대에서 70대 성인 36명에게 우엉차를 하루 3잔씩 6주 마시게 한 시험이 있어요. T102g을 물 150ml에 10분 우려냈어요. 6주 뒤 혈액에서 잰 염증 수치가 내려갔고 산화 스트레스 지표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몸의 항산화 총 능력은 반대로 올라갔어요. 차 석 잔으로 수치가 움직인다는 게 저는 잘 안 믿겼어요. 그래서 논문을 2번 읽었습니다. 같은 생각 드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눌린 말 따로 본 연구도 나왔어요. 무작위 대조 시험을 모아 분석했더니 혈당이 0.42mm몰 내려갔고 배변 횟수와 변 굵기도 개선됐습니다. 다만 복통이나 복부 팽만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좋아진 것만 골라 말씀드리면 그것도 정확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 오늘 정리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엉이 뭘 확 낫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매일 먹는 밥상 쪽을 조금씩 밀어줍니다. 그런데 같은 우엉이라도 손질 한 번에 결과가 갈립니다. 여기서 놓치는 분이 많아요. 고르는 것부터 갈게요. 하얗게 다듬어 담아놓은 것보다 흙 묻은 통우엉을 집으세요. 껍질 쪽에 유효 성분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 껍질도 다 벗기지 마세요. 수세미로 흙만 문질러 씻고 거친 데만 칼등으로 쓱 긁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놀라실 텐데요. 달변 막으려고 식초물이나 소금물에 담그시죠?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담가두면 아까 말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물로 빠져나가요. 담근 물이 갈색으로 변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데치면 영양이 달아날 것 같죠? 이것도 반대였습니다. 2018년 국내 학회지에 열처리 조건별 우엉 항산화를 비교한 연구가 실렸어요. 데치기와 찌기는 5분, 15분, 30분 어느 구간에서든 항산화 활성이 올라갔습니다. 30분 데친 우엉이 총 폴리페놀 함량 최고였고요. 시험관에서 잰 수치이긴 하지만 데치는 게 손해가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쉬운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볶음밥 재료 썰듯 잘게 썰어서 쌀 안 칠 때 같이 넣으세요. 우엉밥입니다. 밥알에 윤기가 돌고 아이들도 잘 먹어요. 우엉이 찬 음식이라 몸 찬 사람은 어렵다는 말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따뜻한 밥에 마늘이나 생강 같은 향신채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우엉밥이 딱 그렇게 맞아떨어집니다. 우리는 우엉을 김밥 옆에 얌전히 누운 갈색 정도로 기억합니다. 원래 그 자리에는 박고지가 들어갔어요. 우엉이 그 자리를 대신한 게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같은 풀을 밭에서 뽑아버렸고 우리 옛 의선은 그 씨앗의 성질을 이름에 새겨뒀습니다. 그 성질은 지금 여러분 가방 덮개에 아이 옷 소매에 운동화에 붙어 있어요. 쥐가 달라붙는 씨라 불리던 바로 그것입니다. 1000년 가까이 사람들이 이 뿌리를 캐먹는 동안 정작 답은 아무도 안 보던 씨앗 쪽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이번 가을엔 흙 묻은 우엉 한 뿌리 사서 밥에 넣어보세요. 껍질은 다 벗기지 마시고 물에는 담그지 마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